벤치파는 민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9월에 E200 대란이 있었어요. 이 클래스가 이제 신형 모델로 나왔었는데 그 모델이 지금 몇 개월 만에 큰 거 한 장 정도 할인을 했던 기간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9월을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조금 정신 차려보니까 뭐 10월은 초에 뭐 공휴일이다 연휴다 뭐다 해서 벌써 10월 중순이더라고요. 다시 정신 차리고 저희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 또 좋은 정보 영상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G바겐입니다. G바겐은 이제 원래는 군용차로 나왔었죠. 예전에 그 모델들이 이제 일반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4세대 G바겐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979년 정도부터 나와서 이제 큰 디자인의 변화는 없어요. 저희가 일반 대중분들과 저 벤츠 영업사원인 제가 생각해도 명차의 반열에는 올라있는 차인 건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숏보디형 그리고 롱바디형으로 이제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숏바디형은 단종 이슈가 있어서 아마 예전 차를 보시면은 카브리올레 차도 G바겐으로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가끔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게 없고 지금은 딱 문짝 4개 달린 이제 G바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차범근 감독님이 예전에 타셨던 게 숏보디 일반형. 누구도 막지 못한 단 한 명의 공격수에게 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G바겐도 처음에 저희 한성자동차에서 수입을 하면서 와 저렇게 멋있고 예쁘고 잘 나가는 차가 있어? 사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만 해도 G바겐이 너무나도 귀한 차고 흔히 볼 수 없는 차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돈을 이제 갑자기 많이 버시는 분들이 생기시면서 그래도 G바겐이 강남권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G바겐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고 좀 특수성 때문에 어떤 시즌에는 또 생산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거나 또 어떤 시즌에는 생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조금 더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벤츠 소비량 4위에 해당하는 나라이니까 어느 정도는 독일에서도 저희 쪽에 G바겐을 많이 밀어주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G바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으로는 군용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진 디자인이 주는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일단은 공기저항 계수가 낮기 때문에 바람을 그대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비랑은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유리가 이제 직각이다 보니까 풍절음이 조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서스펜션 등의 부분들이 오프로드를 생각하고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완전 나이스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에서 비서직을 겸했던 2019년 20년도를 되짚어 보면 한 20년 이전 차량의 G바겐들은 그렇게 승차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타자마자 저는 처음 타봤는데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식부터는 그런 서스펜션 부분이라든지 타이어 와이 세팅값, 시트값 이런 것들이 다 적절히 개선이 되면서 이 정도면 일반 도로에서도 탈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21년식 이후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직각으로 생긴 게 이뻐 보이려고 이런 이유로 만들었을까요? 군용 디자인의 직각 디자인은 사실상 정비에 용이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더 골라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G클래스라는 차량은 벤츠에서 제일 아이코닉하죠. 세계적인 셀럽들이나 교황, 연예인 등등 이제 부의 상징으로, G바겐을 타면 부의 상징으로, 특히 영앤리치 이런 반열에 오른 차 같습니다. 사실 젊은데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마이바흐를 타게 되면 조금은 올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부의 증명. 사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잠원동이나 반포동에 가시면 지하 주차장에 G바겐이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 메이저 초신설 아파트를 가면 G바겐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차를 타면 나는 부자다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증빙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걸린 적은 있습니다. 동네 주위 사람들이 다 타고 있다고. 정말 구하기 힘든 차고 아무나 못 사는 차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데 일단 집부터 좀 어떻게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시승을 나갔는데 이 차의 단점이 뭐예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사모님 연비가 안 좋아서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뭐 그 말은 즉슨 이제 주유소를 자주 갑니다 라는 정도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되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기름값 같은 거는 생각 안 한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걱정하는 게 남들한테는 이제 평균적인 걱정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G바겐을 산다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아마 이걸 들으면 좀 깜짝 놀라시겠지만 G바겐은 전장 길이가 4,880mm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장 길이는 E클래스보다 짧아요. 모르셨죠? 근데 이제 이 전폭이라든지 전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제 차가 크게 표현되는 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축간 거리도 2,89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이가 E클래스보다 짧기 때문에 높이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다면 주차하기에는 E클래스만큼 정도의 어려움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GX3은 V8 바이터브 8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당연히 AMG 엔진이기 때문에 원맨 원엔진, 한 분이 만든 엔진이에요. 부피로만 봤을 때도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어느 정도 있는 모델이지만 최고 출력이 거의 600마력 가까이 나오는 모델이라서 실제로 시승을 해보셨을 때 경쾌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G바겐의 복합 표기 연기는 5.6kg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한 5kg 정도, 고속 연비는 한 6.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제일 알맞을 것 같아요. 막 3kg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밟고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차는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가 정말 같은 차여도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 해당 복합 연비 참고하셔서 이게 오너가 되셨을 때는 나는 어느 정도 나올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AMG G바겐 일반형은 이렇게 21인치 트윈 스포크 휠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 매뉴팩처 모델이라고 한 에디션 모델은 22인치 크로스 스포크 단조 휠이 들어갈 겁니다. 그건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G바겐 내부에 들어와 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천장 공간과 제 머리 공간이 여유가 되게 있기 때문에 이 차가 굉장히 큰 차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위쪽에 썬루프가 열려 있는데 이걸 닫으면 조금 더 어두워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G바겐을 타실 때는 이 높아진 시트 좌석만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내 주행을 하실 때도 다른 차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장점은 이 차를 타실 때는 다른 차들이 양보를 많이 해줍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많이 운전석에서 타보고 조수석에서 타봤을 때도 확실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들, 창문 버튼들이나 이 시트를 조정하는 버튼들이나 이런 건 다 왼쪽에 들어있고, 처음 타시면 손잡이를 많이 못 찾으세요. 어딨지? 사실 요 아래에 있어서 이걸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걸 당겨주시면 되고, 저희 지금 들어가 있는 핸들은 제 AMG 핸들이에요. D컷 핸들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요 아래쪽에 요 버튼들로 간단하게 저희 서스펜션 세팅 값이라든지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컴포트 모드 등등을 조작을 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일자로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있다. 예전에 이제 E클래스에 나오던 그 디자인이죠. 지금 GLE도 포함이 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 편이고, 이 앞에 이제 송풍구가 거의 이 디자인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디자인이고, 요 아래 저희 IWC 보이시나요? IWC 시계가 아날로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는 이런 버튼과 아날로그의 경계선상에서 딱 조화로운 차지 않나. 요것도 말 그대로 터치가 되긴 하는데 조그 셔틀을 돌리는 버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스펜션이라든지 ESP, 가변 배기음, 360도 카메라 등등을 여기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이게 이제 25년식에서는 터치패드로 나올 거고, 지금까지는 요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이런 거는 선을 연결하셔야지만 그대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요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포르쉐처럼 지금 시트에 AMG 로고가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고, 요것도 지금 상급 가죽이 들어가면서 앉았을 때 착자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차량을 탔을 때랑은 좀 많이 비교가 되고요. 당연히 지금 나오는 이 G바겐에는 멀티 컨투어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실 때 이게 선회를 하신다거나 이런 과정이 오면 굉장히 이제 이 시트가 내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 여기 딱 밀착해서 앉으면 딱 꺾었을 때 이 허리부터 해서 견갑 쪽 이 라인 좀 잡아주는 많이 느낌이 드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시승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쪽에 이제 부메스터 사운드가 이제 들어가 있고,
쭉쭉쭉 보면은 문에도 부메스터 사운드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확실히 고급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저희가 이제 지금 E 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본형도 너무 소리는 좋은데, 이제 부메스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던 차들을 탔을 때 옆좌석에 이제 있는 분이랑 그 노래를 듣는다.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강제적인 고급화 효과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메스터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속 부메스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버튼은 이제 썬루프를 닫았다 열었다, 틸팅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위로 와봤는데 뒤에도 투존 에어컨이 있고, 요 송풍이라든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3존 에어컨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차를 탔을 때 금방 시원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창문 버튼이라든지 이쪽 아래쪽에 온열 시트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로 손잡이는 이쪽에 있습니다.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목덜미가 굉장히 아래로 돼서 좀 불편한데, 어떻게 하냐면 요 옆에 버튼을 누를 거예요. 버튼을 누르고 올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했을 때 딱 이 사이즈가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조절하는 방법은 요걸로 한번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이쪽에 중간 바가 없었어요. 팔걸이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 이제는 컵홀더의 기능도 되고 팔걸이의 기능도 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옛날보다는 당연히 차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위쪽 눌러주면 이것도 이제 독서등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트렁크예요. 사실 엄청 크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되게 높이가 높을 뿐이고, 이게 안쪽으로 깊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이가 높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습니다. 긴 거, 높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세워주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적재하시는 데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박에는 정말 전쟁에 나갈 정도로 트렁크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넣고 빼기에 되게 용이하게 생겼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트레일러 고리, 견인고리 보이시죠? 이 G박엔 같은 경우는 웬만한 차에 3배 이상의 힘을 달하기 때문에 이 차로 이제 여행을 가실 때 트레일러가 있다, 좀 무거운 트레일러다, 그러면은 이 차량도 여지없이 호환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문을 열면 안쪽에서 타이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진짜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이랑. 저는 이제 벤츠가 제일 좀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분들도 좋아하시는 이유는 정말 차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포르쉐라든지 BMW M, 아우디 R, 폭스바겐 RS 시리즈, 뭐 벤츠는 AMG 모델이 있지만, 벤츠의 AMG 차들 그리고 벤츠 일반 차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제 제가 탔을 때 굉장히 좀 이 안전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AMG G박엔만 하더라도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한쪽으로 차가 쏠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였고, ABS와 ESP 프로그램은 빗길이나 위험 상황에서 차를 자동적으로 제어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 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G박엔 같은 경우는 기존 차량가가 2억이 다 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상급 가죽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옵션이나 가죽 등등은 최상급 옵션이 들어가 있다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G400D, 이번에 나오는 G450D, G400D가 G450D로 변경이 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 차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마도 조금 더 희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디젤 차기 때문에 가격이 1억대로 나오고 같은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금액으로 연료 효율을 높여서 연비도 좋게 운용을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G박에는 사시기에는 제일 적기입니다. 수량은 얼마 안 남았고 그나마의 색깔을 고르실 수 있는 시기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있는 차는 흰색의 브라운 시트지만, 흔히 말하자면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다음 버전이 페이스리프트로 나올 거고, 아마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은 MBUX 7세대
새로운 액티브 라이딩 컨트롤, 새롭게 선보이는 스티어링 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카플레이, 3D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메스터, 새로운 인테리어 옵션과 아마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 연비적인 부분 좀 더 개선이 되겠지만 지난 몇십 년간 지바겐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모델을 싸게 사시는 것도 정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바겐에 이제 관심이 생긴 분께서는 저 벤츠 파는 민수 강남전시장 김민수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영상 정말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and I got 1, 2, 3, 4, 5, 6, 7, 8,